안녕하세요.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지금 일요일 오후 3시에 어떻게 황심소 생방송이 시작하나? 갑자기 놀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5월달부터 생방송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일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황심소 녹화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방송 스케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녹화 방송은 3시부터 5시까지 했던 생방송이 다시 방송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사님도 참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가를 하나요? 네, 댓글을 다는 거나 그럴 때 제가 참가를 하고, 저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가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3시부터 5시에 하는 거는 오늘 밤 9시부터 11시 하나요? 아니요. 오늘은 이 7시부터 9시까지, 왜 4월 달에는 생방송을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방송으로 다시 이 생방 녹화 포맷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생방송은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다. 맞죠? 네. 왜 조용하세요? 박수라도 치고 그래야지. 네, 지금 패널 분들이 바짝 얼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시죠? 네,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패널이 얼었던 풀렸던 어차피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가지고 바짝 움츠렸던 많은 분들이 오늘 엄청 거리로, 산으로, 들로 나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저 집 뒤에 있는 인왕산, 이 북악산 쫙 이쪽을 봤는데, 이 등산객들이 엄청 걸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저 혼자만 마스크를 안 쓰고 갔는데, 이전엔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뜨문뜨문 있었던 등산객들도 놀랍게도 다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셨는데, 오늘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거의 없이 지나가시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도 비교적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많다는 거. 드디어 이제 마스크의 저주에서 우리 모두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처음 에피소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의 심리 분석을 해달라고 그런다. 1년 반 내지 2년 후까지도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알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분을 심리 분석을 한다. 이거 조금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연이 왔으니까. 범여권의 대표적인 정치 논객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4월 2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정치 비평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전 알릴레오 방송에서 4.15 총선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은 며칠 뒤에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또 며칠 뒤에 그거 사실 180석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되는데 자기가 이야기했다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좀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유시민 씨가 180석을 예상을 했다, 얼마나 오만하냐, 이렇게 가지고 좀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오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독재가 예고된 것이라고 반발했었죠. 총선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오만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야당을 우습게 알고 그냥 여당한테 180석 정도를 몰아준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야당은 본인들이 우습게 우선골을 당하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니까 이 유시민의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유문어라고 그러는 말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 문어가 월드컵에서 어느 팀이 이길까를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유시민 이사장을 문어 수준으로 또 돌려버리는 문어는 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어가 아니라 문의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그 느낌을 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유문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후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의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며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180석 발언이 아니었으면 200석도 되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몇 분들이 한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개혁위원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녀 180석 과방 발언 관련해서 오히려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조금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유 이사장은 KBS 총선 개표 방송에서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 그리고 알릴레오 유튜브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김영춘, 박수현, 남영희 후보 등의 석패한 민주당 후보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어이구 이분 참 사과할 만하네요. 미안하죠. 본인이 이 소리 안 했으면 진짜 이 보수 결집 뭐 이런 소리 안 나왔을 거고 사실은 거의 4.15 총선 할 때 며칠 전에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은 예감은 누구나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통합당은 뭐 미래통합당은 과거 분열당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다가 당 지지를 나름대로 표방할 수 있는 비례 뭐 의원 뽑는 무슨 통합당 미래통합당 말고 무슨 통합당이라고 미래당인가 뭐 비례대표 뽑는 정당 뭐 그런 짝퉁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뭐 후보로 놓은 사람들을 막 이 포카판에서도 그렇게 패를 돌리는 거를 쉽게 바꾸는 거 그거 낙장 불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마음대로 바꾸는 거. 그래서 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거의 이 순번에 없다가 갑자기 2번으로 딱 등장하는 바람에 본인이 평생 그렇게 열망하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아주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정치평론가 한 명의 발언이 이 정도로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도그나 카우 같은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되는 정치 평론가라면 이 정도 충분히 되죠. 민주당이 어떻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고 대중의 분위기, 특히 지금 이 누구예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를 하면 알릴래요. 거기 구독자 몇 명이에요?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는 지금 정치 평론가가 한마디 하면 최소한 몇 명이 영향을 받겠어요? 최소한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표가 100만 표만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2, 30명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만한 소리 지금 했다는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확 들죠. 살짝 듭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 비평 중단 선언 후에 재미있게도 이제는 여권 인사들이 이를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릴까요? 당연하죠. 지금 100만 표가 아니라 적어도 4, 500만 표, 이 표의 항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거는 당연히 여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야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중요한 스피커가
정치 비평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어이구 이거 우리 편 한 명 우리 마이크 적어도 400만 500만 명한테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전달하는 이 마이크가 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판문점에서 이 북한하고 상호 비방하는 마이크 꺼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그거 말리지.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일러스트를 공유하면서 그저 고마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180석 발언으로 손해봤다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재고해달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여러 후보들은 눈꽃만큼도 유시민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고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웃자라고요. 이 정치인들은 유시민 날 보고 웃자라고. 아 내가 아니구나. 유시민 이사장 보고 웃자라고. 유시민 이사장한테 정치 비평 끝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기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니 지금 뭘. 그래서 특히 박수현 후보 참 이 사람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박수현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충남 공주 부여 청량에 출마했다가 석패했어요. 누구랑 붙어가지고 석패인지 아세요? 정진석. 그렇죠.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랑 붙어가 석패했어요. 정진석 후보는 누군지 아세요? MB 때 청와대의 정무수석이었어요. 수석 비서관. 그러면 정무수석이면 MB 때 정치판을 이 당과 이 청와대 MB를 연결해주면서 정치판 국회의원 좌지우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박수현 후보 청와대 전 대변인하고 붙었는데 떨어졌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안 다가와요? 문재인 정권과 이 MB 정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 충남 공주 부여 청량에서 누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하는가라고 할 때 공주 부여 청량에 있는 사람들은 MB 정권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더 그쪽 동네 사람들을 더 잘 대표한다라고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박수현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주 부여 청량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박수현 후보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야기 또 해줄까요? 네, 이야기해 주세요. 박수현 후보가요, 사실은요, 지난번에요,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나오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거의 도지사 선거로, 그때 충청남도 도지사는 왜 선거를 해야 됐죠? 아니죠. 그렇죠. 안희정 씨가 사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수현 후보가 확실히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박수현 후보 부인, 그것도 전 부인이 저 인간이 말이야 내하고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하고 붙었어. 전부인의 미투인가요? 그렇죠. 전 부인의 미투가. 그런데 그년이 말이야 지금 저기 도의원인지 시의원으로 나오려고 그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니 잘 되는 거 볼까? 못 본다. 이런 상황으로 들어갔어서 결국에는 도지사 출마했다가 사퇴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된 거죠. 한 개인의 참 사생활인데 그게, 그런데 내가 저 인간하고 지금 이혼을 했더라도 내가 그거는 못 참아 이랬을 때 충청도 공주 부여 청량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참 사람이 흠이 좀 있네. 어째 그래. 이 부인 하나 제대로 잘 단돌이도 못하고 전 부인이랬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아주 지극히 숭상하는 영부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경수 여사요? 네. 유경수 여사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본철까요? 두 번- 부철까요? 두 번째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놀라운 동네에 있는 놀라운 역사적 일이 되는 이런 심리가 여기에 붙어 있다면 이게 뭔 나라인지 그 정치인을 뽑는 국민의 심리는 대체 뭔지 이러지만은 누구도 그게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뭐 유시민 이사장 지금 정치평론 그만둔다고 하는데 지금 황 박사 뭔 소리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 유시민 씨는 자신이 정기 복귀할 거라 예상되는 보수 언론인들의 심리를 분석했어요. 팬이 저렇게 많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치가 팬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보수 언론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시원찮을 마당에. 예. 왜? MB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를 대표했던 정진석 씨가 우리 문 대통령을 대표하는 청와대 대변이었는데 떨어졌다는 거는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MB가 더 맞고 문 대통령 문제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마음인 거죠. 뭐 본부인하고도 결국에 못 살고 이혼하고 뭐 근데 박수현 씨는요 또 놀랍게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그 여성분하고 난리가 난 다음에 그 여성분하고 결혼했어요 결국. 그래서 재혼했어요. 사실 그 여성분하고 자기하고 뭐 자기가 뭐 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았다 그거는 억척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성분도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여성분 그걸 공격한 거는 이 상대 후보가 이 박수현 씨 부인을 또 꼬드겨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공격해라 하는 아주 지저분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지저분한 걸로 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본부인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조강지처 버리고 이 대통령 영부인으로 떵떵 몇십 년을 잘 산 사람은 거의 천사로 취급하고 지낸 그런 놀라운 마음을 지녔다는 건 지 마음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치는 팬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시민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를 지금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유시민 씨를 팬심이 아니라 나이프심으로 팍팍 찌르는 그 보수 언론의 마음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읽어봐 줄 수 있는 거죠.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